자, 14번 프린트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조건부 확률. 자, 표본 공간 S의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기대할 때 당연히 우리가 이런 경우만 확률을 다루죠. 주사위를 던지는 그런 것들,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그런 경우를 주로 우리가 수학적 확률에서 다루지. 그래서 이건 별말이 아니야 지금. 근데 여기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확률, 이걸 갖다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자 했어? 기억하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가 바로 A의 경우의 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분모가. 그지? A가 일어났을 때 이 중에서, 이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B인 애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A로 바뀌고 위에 있는 놈은 그 A 중에서 B에 또 포함되는 것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구한다라고 했었지. 조건부 확률은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 뭐뭐 했을 때라는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뭐뭐 했을 때 한마디로 전체 경우가 그때로 바뀌어버린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A에 있는 놈들 중에서 B에도 있는 놈들을 우리가 분자해 써야 된다.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었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지. 이렇게. 그렇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무슨 확률이야? B의 확률입니다. B의 확률. B의 확률인데 언제 B의 확률?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 그래서 이 어떻게 읽는다 했어? P, B, 바, A 이렇게 읽죠. 이거는 P, B, 바, A라고 읽죠. 그래서 이거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구하고 분모 분자를 똑같이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줄 수도 있다 했지. 그래버리면 분모는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확률이 되고 분자는 A 교집합 B의 확률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공식이 두 개 나온다. 하나는 요거. 문제 풀 때 요거만 이용한다 했어. 조건부 확률은. 그리고 간혹 가다가 요것도 이용한다. 그리고 이 공식은 자 이렇게 되는 공식이죠. 이렇게 되는 공식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 뭐 확률의 곱셈 정리 그리고 독립 이런 내용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은 다음 시간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 무조건 외워야 되는 두 가지 공식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럼 조건부 확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자, 보면 자, 정기봉사활동 고등학교 100명 정기봉사활동을 한다. 나 조사했다. 그랬습니다. 대답한 사람이 여학생이었을 때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된다? 여학생의 경우의 수. 여학생이 좀 몇 명이야? 50명. 그래서 분모는 50. 여학생이었을 때 50명.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거 그 여학생을 말하는 거지. 그 여학생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게 위에는 뭐야? 여학생 중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애들. 여학생 중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애들 28명. 이렇게. 굉장히 쉽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왔을 때 홀수가 뭐야? 홀수. 1, 3, 5 이거잖아 이거. 그지? 그래서 분모는 뭐가 된다? 전체 경우의 수는 3이 된다.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홀수가 나왔을 때 그 눈이 그러니까 그 홀수의 눈이 소수인 확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소수가 몇 개 있어? 3하고 5밖에 없죠? 2개. 그래서 이 중에서 소수인 거. 이 중에서 소수인 거. 그지? 2개. 답은 3분의 2다. 오늘 고등학교의 50%는 남학생이고 손목시계를 찬 남학생이야. 이 남학생이 몇 명이야? 50%. 손목시계를 찬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30%. 아, 30%라 이 말이야. 30%. 근데 이 중에서 남학생 중에서 뽑았을 때 전체 경우는 뭐가 남학생이 되는 거야. 여기 분모는 남학생. 근데 여기서는 경우의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확률이 제시되어 있죠. 확률이 제시될 때 똑같아. 그죠? A의 확률, 위에는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 이게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남학생의 확률이 되는 거죠. 남학생의 확률은 뭐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50%였죠? 50%를 우리가 확률로 쓰면 100분의 50, 0.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확률이니까 0.5라고 써야 됩니다. 50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남학생을 뽑았을 때 그 남학생이 손목시계. 그러니까 여기 분자에는 뭐야? 남학생이면서 손목시계를 찬 애들이 와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 나와 있잖아. 손목시계를 찬 남학생이 30%라. 30%. 확률이 30%다. 그럼 어떻게 씁니까? 확률로 0.3이라고 쓰죠. 100분의 30, 0.3. 그래서 5분의 3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잠깐만.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가 나오고 PB가 나오고 PA 합집합 B가 나왔네. 그때 PA 교집합 B 값을 구하여라. 공식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공식이죠? 덧셈 정리 공식. 자, 12번 프린트에 있는 공식이네. 여기 있잖아. 이 공식 기억하니? 덧셈 정리 공식. 그지?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려면 A의 확률하고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확률을 빼주라 라는 거죠. 배반 사건인 경우, 배반이면 당연히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여기 있는 부분이 없다 이 말이지. 여기 있는 부분이 없으면 이렇게만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죠. 이 공식 외우셔야죠. 중요한 공식입니다. 다시 14번 프린트로 가서 방금 이야기했지? 우리가 이건 어떻게 구한다 했어? 이 A 합집합 B의 확률은 BA 더하기 BB 빼기 BA 교집합 B라고 12번 프린트에 있다고 했죠? 이 공식이. 그럼 어떻습니까? 자, PA는 3분의 1. 자, 3분의 1. PB는 10분의 7 더하기 10분의 7 빼기 PA 교집합 B는 몰라. PA 교집합 B 몰라. 이 값이 뭐다? PA 합집합 B인데 그게 뭐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PA 교집합 B는 자, 요거 계산하면 30분의 10 더하기 7, 3, 21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다시 요 놈은 요 뒤로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빼기 4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0으로 통분하면 되겠네. 60. 요 계산하면 31이에요 지금. 그러면 62 빼기 자 60, 15를 곱하니까 45 이렇게 계산되겠네. 자, 그래서 60분의 얼마가 됩니까? 22, 17. 60분의 17이 되겠구만. 그래서 이 값은 60분의 17이 된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공식에다가 다 대입해서 단순 계산을 한 겁니다.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 오늘 배운 거잖아. 그치? A가 일어날 때 B의 확률. A가 일어날 때니까 A 안에서 B가 또 일어나야 돼. A 교집합 B의 확률. 이렇게 구하기로 했지? PA의 값은 얼마입니까?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죠. 자, PA 교집합 B 이 값 얼마입니까? 60분의 17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이 되니까 20 해버리면 남는 거는 20분의 17만 남죠. 20분의 17 이렇게 되겠지. 자, 이 값. 자, 보자. P, B, B, A 교 B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공식으로. 자, 어떻게 됩니까? 자, PB가 10분의 7 PA 교집합 B는 방금 구했다. 60분의 17 이렇게 약분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 이렇게 하고 나서 남는 거는 6, 7에 42라고 줬고 자, 이렇게 17이라고 줬고 이렇게 42분의 17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어느 대학의 천체 관측 동아리에는 남학생이 10명, 여학생이 18명 이들 중에서 천체 만환경을 가진 학생. 자, 천체 만환경을 가진 학생은 남학생이 4명, 여학생이 11명. 이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천체 만환경을 가졌을 때, 자, 천체 만환경을 가졌을 때니까 천체 만환경을 가진 애들이 전체 경우의 수인데
문제에서 전체 만환경을 가진 남학생 4명, 여학생 11명이나 있기 때문에 4 더하기 11이 바로 전체 만환경을 가진 학생이지. 그 학생이 여학생 확률. 전체 만환경을 가진 여학생 몇 명이야? 11명이나 나와 있죠. 그래서 15분의 11이다. 쉽게 풀 수 있지만 선생님이 이런 문제는 시험을 이렇게 안 된다 했지. 너무 쉽게. 자, 15분의 11은 답은 맞습니다. 선생님 시험을 어떻게 된다 했어? 자, 이런 거는 표를 한번 그려보셔라. 연습을 해보시라. 표를 그려야 풀 수 있게끔 시험을 출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 자, 남자, 여자. 전체 만환경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 그러면 남자가 가진 전체 만환경 가진 남자가 4명. 4명. 가진 여자가 11명. 11명. 오, 근데 남학생이 총 10명. 남학생이 총 10명. 그럼 당연히 여기는 6명이겠지. 여학생이 총 18명. 18명. 그럼 당연히 여기 또 7명이겠지. 이렇게. 그럼 전체 만환경 가진 애는 15명일 거고 전체 만환경 안 가진 애는 총 13명일 거라. 문제에서 어떻게 된다? 전체 만환경을 가지지 않았을 때, 전체 만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이렇게 문제 낸다고. 그럼 여기 문제 뭐야? 안 가진 애들은 13명이야 총. 13명일 때 그 중에 여학생일 확률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를 그리시면 굉장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물론 이 문제는 표를 안 그려도 풀 수 있지만 선생님이 이 문제를 좀 변형을 할 거다. 표를 그려야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게 변형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 표 그리는 연습을 해보시고 여기서 구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야. 표만 잘 그리면 사실 문제 없죠.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일 때 배반. 이랑 배반이라는 거야. 배반은 뭐 했어? 배반? 자, 배반 사건의 정의는 A랑 B가 배반이다. A와 B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개념이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예를 들면 얘가 주사위 던져서 홀수, 얘는 짝수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홀수랑 짝수가 동시에 나올 수 있어? 주사위 한 번 던졌는데 어떻게 홀수랑 짝수가 동시에 나오니? 동시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런 사건을, 두 사건을 우린 배반 사건이 나왔지. 예를 들어 얘는 1, 3, 5고 얘는 2, 4, 6, 20도. 얘랑 얘 교집합이 있습니까? 그렇죠.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의, 국어적인 의미로 정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좀 문제 잘 활용하는 이 내용은 요거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교집합이 없는 걸 말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순간, 배반 사건이라 나오는 순간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문제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죠? 자, 배반 사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구하라 했어. 그지? 자, 이건 뭐였어? 공식이 뭐였죠? P B의 이어집합분의 P A 교 B의 이어집합. 이거였잖아 지금 공식이. P B의 이어집합은 뭡니까? 그지? 여사건이잖아. P B B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당연히 전체 1에서 3분의 1을 뺀 3분의 2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 얘는 뭐야 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야? 자, 이거는 A 차집합 B잖아.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B, A 차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A에서 B를 빼봐. 자, 이 A라는 집합에서 B에 있는 애들, 여기에 있는 애들을 빼주는 거야. 제외시켜주는 거야. 뺀다는 느낌이 아니고 제외시켜준다는 느낌이지. 여기에 1, 2, 3이 있는데 여기에 2, 3이 있으면 이 A에서 B를 빼면 얘를 제외시켜주는 거지. 얘를 이렇게 제어시켜주는 거지. 근데 여기는 지금 겹치는 게 없어 사실은.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예를 들면 1, 2가 있고 여기는 3, 4가 있는 거야. 그럼 1, 2 중에서 3, 4가 겹치는 걸 빼줘야 되는데 지금 겹치는 게 없잖아 지금. 그럼 당연히 A 차집합 P는 여기서 A야 A. 그지?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다 써볼게.
분모는 3분의 2고 자 여기 위에는 뭐다? PA다. PA는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 3분의 2 이렇게 8분의 3. 답은 8분의 3이 되겠죠. 선생님이 지금 배반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서 써먹었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써먹은 거죠 지금. 어떻게? 이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면서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교집합이 없으니까 당연히 PA랑 같겠더라. 여기에서 배반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놓은 거죠. 자, 좋습니다. 7번 문제. 주머니에 HB 연필 2개가 있고 4B 연필 3개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동시에 꺼낸 두 연필이 같은 종류의 연필이었을 때 동시에 2개를 꺼냈는데 같은 종류여야 돼.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2개를 꺼냈을 때 같은 종류 2개를 꺼내는 경우가 바로 조건부 확률에서 이 조건이 되는 거니까 이 경우의 수가 바로 분모로 들어가겠지. 이 분모로 이렇게. 그럼 같은 종류 2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같은 종류 2개를 꺼내려면 HB만 2개 꺼내는 경우 또는 4B만 2개 꺼내는 경우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연필 종류가 HB랑 4B밖에 없으니까. 자, HB를 2개 꺼내려면 HB 2개가 있으니까 2개 중에 2개를 꺼내야 우리는 HB 2개를 꺼내는 거야. 그래서 HB 2개를 꺼내는 경우는 한 가지네, 한 가지. 자, 4B 2개를 꺼내는 경우는 4B가 3개 있으니까 3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경우, 이게 바로 4B를 2개 꺼내는 경우겠지. 3가지네. 그래서 결론, 같은 종류 2개를 꺼내는 경우는 이렇게 꺼내는 거 한 가지, 이렇게 꺼내는 거 3가지니까 총 4가지가 될 거란 말이지. 그 중에서 이 연필이 4B 연필일 확률. 이 중에서 4B 연필 2개를 꺼내는 확률이니까 이 경우의 수를 분자에다가 써야겠지. 이렇게. 이해갑니까? 자, 이게 A가 되는 거죠. A. 이건 B가 되는 건데 A 중에서 B 2개를 꺼내는 거니까 이게 바로 3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 편은 어느 야구팀 동호회에서 두 선수 A, B의 선호도를 조사한 것이다. 전체 회원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자였을 때 분모는 뭐다? 여자, 분모는 여자. 근데 여기 보니까 여자가 총 몇 명이야? 15 더하기 X명이요. 이 여자 회원이 A 선수를 선호할 확률, 여자인데 A 선수를 선호할 확률 X명이지. X명. 이 확률이 6분의 1이다. 이것이 6분의 1이다. 쉽죠? X자로 곱하면 되겠죠? 6X는 15 더하기 X. 자, X가 넘어가면 5X. 5X가 15니까 X의 값은 3. 이렇게 되겠죠. 자, X의 값을 구하시오. 3이다. 너무 쉽죠? 자, 조건부 확률은 문제 풀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때 아까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공식들, 그것들이 잘 외워졌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X가 1, 2, 3, 4, 5가 있네. X에서 X로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함수가, 여기 지금 F가 빠졌어. F1 더하기 F2는 6을 만족할 때, 또는 이거를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 일 때, 이거 이때지.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갈 내용이 뭐야? 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경우의 수가 이 분모에 들어가겠지. 그리고 이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 얘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1대1 대응인 애들이 바로 여기 분자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분모부터 한번 찾아보자. 분모가 뭐였어? 자, 분모는 바로 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다. 이게 바로 분모다. 그랬죠? 자, 분모부터 한번 찾아보는 거야. 자, F1 더하기 F2는 뭐야?
6이 되려면 당연히 1 더하기 5가 6이 될 수 있겠지. 2 더하기 4도 6이 될 수 있고 3 더하기 3, 4 더하기 2, 5 더하기 1 이렇게 6이 될 수 있겠네 지금. 왜냐면 F1, F2는 1, 2, 3, 4, 5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F3은 항상 F3으로 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F인데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가 F인데 자, 첫 번째 경우 이 경우야. F1이 1로 가고 F2가 5로 가는 경우 F1이 1로 가고 F2가 5로 가는 경우 F3은 항상 3으로 가. 자, 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분모에 함수의 개수. 여기서 이제 함수를 만들려면 이 4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야? 자, 함수라고 하는 거는 아무 데나 가도 돼. 4가 1로 가도 되고 4가 2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되고 4로 가도 되고 5로 가도 돼. 그지? 함수는 이 받는 애들이 여러 개 받아도 되고 이 애들이 안 받아도 돼. 근데 이 보내는 화살표를 보내는 애는 반드시 하나만 보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4가 갈 수 있는 거는 몇 가지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 중에 하나로 그냥 가면 된다. 4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자, 이 5가 갈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5가지. 그럼 4가 5가 얘가 5가지 경우고 얘가 5가지 경우로 가니까 5 곱하기 5, 25가지. 아, 25가지네. 언제? 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25가지네. 25가지. 됐니? 그럼 얘는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만 F1은 자, 지우개로 좀 지우고 헷갈리죠? 자, 이렇게. 자, 얘를 만족하는 게 아까 이렇게 된다 있어. 얘를 만족하는 거. F1은 2로 가고 F2는 4로 가는 거야. F1은 2로 가고 F2는 4로 간다. 자, F1은 2로 가. F1은 2로 가고 F2는 4로 가. 2는 4로 가야 돼. 이렇게. 당연히 3은 무조건 3으로 간다 했지. 여기서 항상. 그럼 마찬가지야. 아까랑 4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또 5가지 중에 하나. 5가 갈 수 있는 것도 5가지 중에 하나. 그럼 얘도 당연히 25가지 생기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25가지 생깁니다. 얘도 25, 얘도 25. 25개 총 몇 개 있어? 5개 있잖아. 아, 그럼 분모는 25가 5개 있어. 25가 5개 있다고. 125네, 분모는 125. 그죠? 이제 분자를 구해야 돼, 분자. 분자는 어떤 애들이야? 얘를 만족하면서 1대1 대응해야 되지. 자, 그럼 다시. 자, 어떻게? 얘를 만족하면서. 자, 얘를 만족하면서. 이건 이렇게 돼 있죠. 얘를 만족하는 거. 얘랑 얘를 만족하면서 1대1 대응. 자, 그러면 이런 경우부터 한번 따져보자. F1은 5로 가고 F2는 미안. 잘못했지? 자, F1은 1로 가. F1은 1로 가고 F2는 5로 가. F2는 5로 가. F3은 3으로 가. 이 조건에 만족하면서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 1대1. 1대1 대응은 뭐야? 여기 있는 거 하나가 여기 있는 거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대응돼야 된다고. 근데 얘네들은 지금 대응이 돼버렸지. 얘네들은 대응 됐어. 대응 안 된 애들이 뭐냐면 2랑 4만 대응이 안 됐어. 그러면 이 4가 갈 수 있는 거는 2랑 4 둘 중에 하나로만 갈 수 있어. 둘 중에 하나로만.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거 2가지 중에 하나. 그럼 얘가 만약에 4가 만약에 2로 가버렸다. 그럼 이 5는 당연히 선택 아예 안 받은 4로밖에 못 가. 그래서 얘는 한 가지 중에 하나로만 갈 수 있지. 그럼 총 몇 가지야? 2 곱하기 1이니까 2가지가 되는 거지. 아,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서 2가지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안 돼. 얘는 왜 안 돼? 그려봐. 모르면 그려봐.
왜 안 될까? 얘는 F1이 3으로 가야 돼 지금. F1은 3으로. F2가 3으로 가야 돼. F2가 3으로 가야 돼. F3이 3으로 가야 돼. 이미 여기에서 1대1 대응이 안 돼버리는 거야. 이미 여기서 1대1 대응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조건에서 이미 1대1 대응이 안 돼버려. 그러니까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는 안 되지, 안 돼. 0개지, 0개, 여기서는. 그럼 1대1 대응이 되는 건 총 몇 개 있어? 8개 있죠, 8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125분의 8이다. 이렇게. 자, 앞에 경우의 수 문제들이, 경우의 수 구하는 것들이 좀 잘 돼 있으면 이런 것도 어렵지 않은데, 자, 차분하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